자, 여러분 오늘은요 경제학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말 뭐 경제는 뭐 말할 거리 없이 전 세계에 너무 큰 영향을 줬던 산업혁명과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업혁명은 Industrial Revolu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레볼루션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다 했죠? Neolithic Revolution 그러면 그게 신석혁명 되는 거고, Industrial Revolution 그러면 얘가 산업혁명 되는 거고, 그리고 Revolutionary War 그러면 얘가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랑 했던 독립전쟁이 되겠어요. 그거 나중에 미국 역사할 때 다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인데, 산업혁명은 알다시피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영국 이전에 Pre-Industrialization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랑 스페인에서 이미 일어났었어요. 그게 이제 17세기, 16세기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유럽 전체 패권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18세기에 일어났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선은 얘들이 manual labor 그래가지고 노동력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또 영국이 석탄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석탄이 많으니까 자원이 풍부했어.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그 스팀 엔진이라고 불리는 걸 돌려서 사람이 손으로 하던 걸 갖다가 이제 그 스팀 엔진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돌아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돌리는 힘인 석탄이 얘네들 땅에 그냥 많았어. 천연 자원이. 그리고 여기는 iron ore 그러면 어떤 분들은 ore의 그 이가 이제 타이포라고 잘못된 거로 막 이 지우고 막 이렇게 읽으시는데, or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가 이제 원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 원석도 풍부했고, ore 그럼 원석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ore 그러면 철강 원석이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영국이 18세기에 시작해서 19세기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산업혁명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었어. 그래서 mass produce goods라는 게 대량 생산 아시죠? 그래서 그 공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했다면, 그러니까 손으로 매뉴얼리 조작을 했다면, 지금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동력으로 쫙 움직이면서 그 사람은 뭐 인형 눈만 붙이고 어떤 사람은 꼬랑지만 붙이고 이런 식으로 완전 분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팩토리들이 스프링업이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대량 생산되니까 우선은 가격은 싸죠. 그건 좋은데, 가격이 싸다 그래서 원래 3개 치약을 갖다 사람들이 300개씩 집에 쌓아놓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서플러스가 문제였어. 서플러스가 뜻이 뭐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죠? 잉여가 됐어. 잉여를 소진 못하면 큰일 나죠. 왜냐면 잉여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만들어냈는데 판매가 안 되면 이건 다 그 회사의 적자죠. 그럼 그 회사는 언젠가 문 닫아야 돼. 그럼 회사가 문 닫으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 실업자로 길바닥에 내앉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범죄로 올라가고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플러스를 갖다가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colonial power, 맞죠? colonial power가 식민지화 시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한테 가가지고 치약 몇 개 던져주면서 봐봐, 이빨 닦으니까 좋지? 이러면서 치약을 막 팔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식민지화를 많이 했죠. 인도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했는데, 원래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선산업화를 해버린 스페인이라든지 네덜란드가 좋은 땅들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가서 기대 꽂으려고 그러면 네덜란드 기대들이 펄럭펄럭 거리는 거야. 그래서 영국 애들이 네덜란드 애들을 너무 싫어했어. 그래서 영어 단어로 더치가 붙으면 다 거의 부정으로 된 거야. 더치가 네덜란드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도 뭐 더치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영어로는 더치 트릿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내는 거, 요런 느낌, 더치 트릿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더치 비즈니스 그러면은 뭐 뒤통수 치는 거 하는 거고, 뭐 더치 턱 그러면은 뭐 또 개소리 약간 이런 느낌. 이해됐죠? 이렇게 된 거야. 뭐 네덜란드는 몰랐겠지. 이렇게 영국은 지금 패권을 미국한테 잃었지만 영국이 쓰는 언어, 영어가 지금까지 전 세계 패권 언어가 될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 살았잖아요. 영국에 살면 네덜란드 애들이 진짜 많이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아, 요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구나 라면서 이해가 되죠. 실제로 네덜란드 애들은 굉장히 용맹해서 뭐 노래 중에서 뭐 걔네들이 해수면 밑으로 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가 침략했었을 때 뭐 자기네 일부러 댐을 갖다가 붕괴해가지고 다 수장당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나라를 지켜낸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했지만 땅을 딱 꽂으려고 해서 맨 처음에 그냥 분위기 좋게 그냥 식민지화하면 되는데, 땅을 딱 기대 꽂으려고 했더니 다른 나라가 있는 거야. 그럼 그냥 후퇴할 순 없잖아요.
뭐 하셔야 돼? 전쟁.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이게 그 영국 다음에 산업화했던 애들이 일본, 독일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땅을 갖다 따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갖다 얘들이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요? 현재는 뭐 식민지화라든지 전쟁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패션으로 계속 돌리죠. 삿돈을 보면 또 있어. 그치? 이런 거. 그래서 콜로니얼 파워 이후에 서플러스를 소진시키는 방법은 전쟁과 패션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요런 뭐 콜로니얼 파워랑 전쟁을 통해서 기득권은 점점 더 기득권이 되지잖아요. 그럼 전 세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빈부격차를 뭐라 부르죠? 얘를 갖다가 disparity라고 불러요. disparity. increase disparity. disparity라는 단어 아셔야 돼요. disparity 그럼 뜻 뭐라고? 격차. 빈부격차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야. 있는 사람들은 더 갖게 돼.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막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산업화가 만들어지면서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공장주들이 돈을 갖다 막 쓸어 담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때 정부가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어. 왜? 라제페어 때문에. 라제페어가 뜻이 자유방임주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전혀 안 한다는 거지. 개입하다를 interfere, 또 intervene. 그래서 no government intervention. 이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trickle down이 뜻 뭐지? trickle down? 그렇게 또르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내기,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와인잔을 가득 채우면 능력이 좋으니까 그런 와인잔이 흘러 넘쳐서 밑에까지 다 채워져서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생각.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게 뭐냐면 사람의 nature, 본능을 간과한 거야. 사람은 자기 와인잔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와인잔을 뭘로 바꿔버려? 세숫대야로 바꿔버리지.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게. 이게 사람의 본능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뭘 만들어내냐면 자신이 그러니까 운전하는 차를 갖다 잘 만들어. 그래서 자기 차가 잘 팔리는 거야. 그럼 옆집에 있는 바퀴 회사도 다 사버려. 그리고 얘가 세차할 때 쓰는 어떤 세제 같은 것도 다 사버려요. 그래서 본인이 차를 만들 때 쓰는 모든 걸 다 사버리는 거대 기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올리고폴리 또는 트러스트라 불러요. 이거를 다른 말로 카르텔 그러는데 여러분 카르텔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 마약 카르텔 같이 뭐 우리는 카르텔, our family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하는 일은 뭐야?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픽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담합시키는 거예요. 소비자 인트레스트, 소비자 이익에 반하게끔 당연히 높게. 그러면서 점점 더 빈부격차가 더 커지게 된 거지. 빈부격차, inequality.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It's your son. 야, 이거 네 거야. It's been in the family for generations. 야, 이거 우리 가족이 수세대 동안 갖고 있던 부야. 수세대 동안 갖고 있던 poverty. 가난이야. 이러면서 전달해주게 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빈부격차가 한 세대에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정도로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이때 올리고폴리 트러스를 만든 유명한 사업가들이 있어. 딱 여러분 이름 드시면 아시는 바로 그 유명한 헨리 포드. 헨리 포드 알죠? 포드 자동차. 이미 생긴 게 좀 악독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락커펠러. 여러분 락커펠러 그러면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그래가지고 미국에 지금 JF 케네디 딱 내려서 이렇게 기름 회사들 보이잖아요. 엑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이런 게 다 옛날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가 모 회사였어. 이게 다 쪼개진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미국에 있는 기름은 다 얘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 정유소 하나 갖고 있어도. 그쵸? 그리고 얘는 앤드류 카네기. 얘는 뭐야? 철강왕. 철 알죠? 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들이 전체 미국 산업을 몇 개의 회사들이 다 주물럭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헨리 포드 같은 경우는 여기 assemble예요. assemble이 뜻 뭐지? assemble 그러면 배열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만의 assembly 라인을 만들어서 완전 분업화 시킨 거야. 그래서 그 차가 만들어지는 프로덕티비티를 굉장히 올려줬어요. MBA를 하시면 저도 이제 미국에서 석사를 갔다 회계학을 해서 MBA 과정, MS 과정이긴 한데 마스터 과정이긴 한데 MBA랑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헨리 포드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많이 등장해요. 헨리 포드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차 만드는 사람이잖아. 자동차. 근데 이 자동차가 미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가치가 되게 달라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거의 차를 갖다 다 갖고 있지만 미국은 차가 없으면 아예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야. 거기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우리나라는 진짜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뭐 뉴욕이라든지 시카고 이렇게 몇 개 큰 도시 빼고는 뭐 지하철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난 펜스텍 같이 이런 시골에 있는 주립대에서 학교 수업 가려면 차 없으면 수업을 못 가. 그래서 차가 미국의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큰 birthday가 2개가 있는데 sweet 16, 그래서 16살. 16살이 왜? 그때는 driver license, 자동차 면허증을 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미국은 면허증이 따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첫 번째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친구 생일 파티를 가도 엄마가 픽업해줘야 되고 엄마랑 여기서 만나야 되고 이게 좀 번거로워. 엄마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자체가 미국에 갖고 있는 가치가 높은데 그 전까지는 자동차가 필수품인데 살려 그러면 막 1년 기다려야 돼. 왜냐면 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니까. 근데 포드 덕분에 자동차 가격도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빨리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포드가 미국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이게 미국 사람들의 모든 그 어떤 소비 형태가 차를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브인 같은 경우도 많이 발달돼 있고 영화관 같은 경우도 차에 앉아서 보는 영화관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내용들까지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어셈블리 라인, 그래서 차 만드는 프로덕티비를 갖다 올려줬다. 그래서 결국 얘들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 모노폴리까지 가는 거야. 맞죠? 모노폴리가 뜻 뭐죠? 이제 게임 있잖아. 그 보드게임. 그치? 한 개 회사가 전체를 다 먹는 걸 모노폴리야.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뭐냐면 공기업들이라 그러나? 이런 기업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KT. 미국도 옛날에는 뭐 AT 하나 있지만 우리나라도 KT 하나 있지만 쪼개졌죠? SKT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 KT 같이 통신회사 또 뭐 한국도로 이런 거 있죠. 한국철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스트럭처가 뜻 뭐죠? 기반 산업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 있어야 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쟁 체제로 놓게 되면 그 어떤 회사도 함부로 못 뛰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로 생션을 갖다 좀 쳐줘서, 그러니까 주변에 보호구역을 만들어줘서 한 기업이 해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행태가 지금도 모노폴리로 존재하고 있죠. 결국 이런 형태까지 계속 되니까 누가 개입을 해야 돼? 그치?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 Government intervention. 그래서 정부 개입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요? 법으로 만들어지지. 그래서 통과가 됐던 게 Sherman Antitrust Act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여러분들이 Act라는 단어를 듣거나 읽으시면 이게 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법은 두 가지 측면을 픽업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랑 그리고 이 법이 적용된 다음에 결과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이해됐죠? 몇 개 회사들이 너무 거대 회사가 되고 소비자 이익을 갖다 침해하고 가격을 올리고 이러니까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같은 경우는 뭐 엑손이라든지 여러 개 작은 회사들로 쪼개지게 되었고, 그리고 경쟁을 통한 가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근데 이것도 완전한 경쟁은 아니고 뭐 어쨌든 건 다음 시간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드렸어. 그래서 여기서 원래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산업혁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플러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뭐냐? 말했지만 그 생산이 올라가게 되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그리고 productivity가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fficiency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고. 하지만 단점은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격을 우선 담합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산업혁명이랑 완전 1대1 원인 결과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모노폴리, 카르텔이니까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의 단점 뭐냐면 공장이 너무 많이 지어진 거야. 그래서 얘들이 매연이라든지 오수를 막 뽑아내. 그래서 환경이 너무 오염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 완전 사람을 갖다 분업화시키면서 얘를 갖다가 얘가 뭐 소위 얘기해서 죽어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찍어 넣어도 똑같은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커들, 그러니까 인플로이들을 갖다가 막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떡할래요? 함부로 사용해. exploit라는 단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exploit workers. 워커들 갖다 쪽쪽. 이게 use up이에요, use up. 과하게 사용하다. exploit workers.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wage. 임금은 어떻게 주겠어요? 가장 최소 임금으로 주겠지. 그리고 환경이 망가졌고. 이해됐어요? 환경이 망가졌고. 뭐 요런 단점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걸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혁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 번 더. 장점은 뭐라고? productivity가 올라가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됐죠? 그리고 price가 드롭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워커들 갖다 착취하다?
쪽쪽 뽑아먹다 뭐라고? exploit. exploit. 그리고 환경이 망쳐지다. exploit workers and damage the environment.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빈부격차를 뭐라 불렀죠? disparity. disparity. 요거 단어 아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